만약에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 막 달달 외웠던 그 국사 교과서 속 지명들이요. 그게 사실 누군가에 의해서 광활한 대륙에서 이 좁은 한반도로 말 그대로 복사 후 붙여넣기 된 거라면 어떨까요? 네,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되게 친근하게 단군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그분이 막 곰이랑 호랑이 나오는 옛날 이야기 속 촌장님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동부를 진짜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의 통치자 직함이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의 그 두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사실 엄청납니다. 삼국사기나 그 중국의 정사인 25사 같은 고대 문헌들부터 해서 네네. 또 수백 년 된 고지도들, 그리고 이 텍스트들을 실제 현장의 지명들하고 아주 꼼꼼하게 교차 검증한 영상 기록물들까지 다 가져왔거든요. 아, 그 방대한 자료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딱 하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그냥 에이 그거 신화지 하고 치부했던 단군, 그리고 고조선이 명백한 실제 역사였다는 거, 그리고 그 역사가 펼쳐진 진짜 무대가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 중심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사실 보통 이런 막 거대한 역사적 반전 이런 걸 딱 접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혹시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음모론 아니야. 약간 국수주의적인 그런 과장 아닌가? 이런 의심일 텐데요. 당연히 그런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죠. 너무 다르니까요. 네, 저 역시도 이 자료들 처음 딱 펼쳤을 때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의 이 심층 탐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현대의 정치적 입장, 뭐 좌파나 우파의 이념, 아니면 맹목적인 민족주의, 이런 건 철저히 아예 배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고대 사서에 적힌 그 원문 텍스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땅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지리적 근거들만 객관적으로 추적할 겁니다. 딱 팩트만 보는 거군요. 네, 자료가 가리키는 팩트, 그 진실의 방향만 묵묵히 따라가면서 이 역사의 흙탕물을 걷어내는 그런 작업인 거죠. 자, 그럼 겹겹이 쌓인 이 오해의 장막부터 하나씩 걷어내보죠. 방금 단군을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단군은 막 1500년을 넘게 살다가 산신령이 된 한 명의 불로장생 인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신화 속 인물로만 알죠. 근데 문헌들이 교차로 증명하는 단군의 진짜 모습은 그게 전혀 아니었다면서요. 네, 기록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단군은 어떤 특정 개인의 이름이 절대 아닙니다. 고조선이라는 그 거대한 연맹체 국가를 다스리던 통치자의 직함, 즉 최고 권력자를 지칭하는 명칭이었어요. 아, 약간 로마 제국의 황제를 카이사르라고 부르고 맞아요. 고대 이집트의 지배자를 우리가 파라오라고 불렀던 거랑 정확히 똑같은 맥락입니다. 단군 왕검 1세, 단군 2세 막 이런 식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왕조를 다스렸던 현실적인 국가 시스템의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신화라는 그 색안경을 딱 벗고 나니까 비로소 아주 현실적인 제국의 뼈대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제국을 세운 주체들, 흔히 우리가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부르는 동이족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사실 이 이라는 한자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막 변방의 오랑캐다 이렇게 인식해온 경향이 좀 있지 않나요?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게 바로 후대에 만들어진 아주 치명적인 역사적 프레임 중 하나거든요. 아, 일부러 만든 프레임이라고요? 네. 중원의 한족들이 나중에 자신들을 세상의 중심에다 딱 두고 그 주변 민족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의미를 변질시킨 결과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엄청 권위 있는 한자 사전이 있어요. 허신의 설문해자라는 책인데 아, 설문해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원문을 들여다보면 실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전에서 동이족 할 때 그 이자는 오랑캐가 아니라 큰 활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큰 활이요? 오랑캐가 아니었네요? 네, 게다가 무엇보다 평등하고 어질며 군자의 나라라고 아주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걸 좋아하고 도덕적인 규범을 완벽히 갖춘 엄청 강력한 세력이라는 뜻이죠. 아, 잠깐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큰 활을 다룬다는 건 그냥 활을 쏜다는 게 아니라 당대 최고 수준의 어떤 원거리 타격 기술, 무기 제조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었다는 소리잖아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압도적인 무력을 가졌다는 거죠. 와, 거기에 막 평등하고 어질다는 철학적인 찬사까지 붙어 있고요. 그럼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막 스스로를 깎아내려고 완전히 잘못된 번역기를 돌리고 있었던 셈이네요. 네, 스스로를 폄하하는 아주 지독한 오역의 역사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쟁점이 나옵니다. 뭔가요? 이 군사력하고 철학을 완벽히 겸비했던 동이족의 실제 영토가 대체 어디였느냐 하는 겁니다. 지리적 기록들을 쫙 종합해보면 중국 대륙의 중앙을 위아래로 거대하게 가로지르는 산맥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산맥이요? 네, 바로 중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아주 험준한 태행산맥, 그러니까 타양산맥입니다. 고대에는 이런 거대한 자연지물이 막 완벽한 국경선 역할을 했거든요. 아, 그렇겠죠. 넘어가기 힘드니까. 도하고 강소성 일대를 아우르는 그 광활한 평원 전체가 싹 다 동이족의 영토였다고 지목합니다. 여기서 약간 논리적인 질문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요. 만약에 고조선하고 동이족이 그 태양산맥 동쪽 전체, 그러니까 비옥한 평야에 바다까지 낀 그 대륙의 노른자위 땅을 다스리던 제국이었다면요. 네네. 그 국가 규모가 거의 2000년 가까이 유지됐다는 건데, 그럼 반드시 구체적인 어떤 인물의 활동 무대라던가 무덤 같은 그런 물리적인 흔적들이 그 대륙 한복판에 떡하니 남아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당연하죠. 물리적인 흔적은 필수적이죠. 아무리 역사를 누가 조작한다고 쳐도 그 수천 년의 생활 반경이 막 하루아침에 땅에서 증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역사의 조작을 파괴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물리적 흔적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 명백한 증거가 대륙에 여전히 아주 생생하게 숨쉬고 있습니다. 오, 진짜로 흔적이 남아있어요? 네, 고조선의 역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사상가이자 정치적 인물이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막 기자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외웠던 바로 그 기자의 흔적입니다. 아, 기자. 학창시절 내내 막 기자가 한반도 평양으로 넘어와서 나라를 세웠네. 아니다, 원래 있던 고조선을 찬탈한 거네. 하면서 엄청 논쟁했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 기자의 흔적이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에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대 역사서의 텍스트하고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중국 지명지도를 나란히 딱 놓고 교차 검증을 해보면 진짜 놀라운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사서에 기록된 기자가 살았던 핵심 근거지의 동네 이름이 서화입니다. 서화요? 서쪽의 화려한 뭐 그런 뜻인가요? 네, 한자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서화라는 지명이 놀랍게도 한반도 북부나 평양 근처가 아니라 앞서 우리가 동이족 영토라고 짚었던 태행산맥 기준 동쪽, 즉 현재 중국 하남성, 안우이성 같은 대륙 중앙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대륙 중앙에요? 네, 심지어 21세기가 된 지금까지도 서화라는 지명은 그곳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기자가 살았던 동네 이름이 지금도 중국 대륙 한복판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요?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치열한 논쟁들은 대체 뭡니까? 아, 헛다리를 짚은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떤 역사적 인물이 평생을 서울하고 부산에서만 살았고 거기에 지퍼도 멀쩡히 그대로 남아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엉뚱하게 저기 몽골 초원 한가운데 가서 막 이 사람이 여기서 나라를 세웠을까 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꼴이잖아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완전히 엉뚱한 무대에서 유령을 찾고 있었던 셈이죠. 근데 서화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네, 기자가 죽어서 묻힌 무덤의 위치도요. 사서에서는 몽현 혹은 몽성이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몽현 역시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떡하니 나타납니다. 세상에 무덤까지요? 네, 중국 청나라 시기에 편찬된 방대한 지리서인 대청일 통지를 보면요. 서화는 옛날 기자의 땅인데 지금도 그 동네 한가운데는 기자가 활동했던 기자대가 있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와... 사람의 발자취랑 무덤이 대륙에 이렇게 명백히 존재하는데 한반도 평양에서 그 사람을 찾고 있었으니 역사의 악의가 맞을 리가 없었던 거죠. 진짜 내비게이션 주소를 아예 완전히 잘못 찍어놓고 길을 한참 헤매고 있었군요. 한반도라는 그 좁은 프레임 하나 딱 씌워놓고 보니까 모든 게 미스터리 투성이었던 거네요. 확장해서 보면 당시 동아시아를 막 뒤흔들었던 거대한 전생들의 양상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막 한나라 전성기 이끌었던 한무제하고 고조선의 그 치열했던 전쟁 같은 거요. 네, 역사적 사건의 무대를 한반도가 아니라 그 태행산맥 주변으로 돌려놓고 보면 전쟁의 실체가 아주 뚜렷해지죠. 당시 동이족, 그러니까 고조선 연맹체는 태행산맥 동쪽의 그 엄청나게 비옥한 포지는 물론이고 바다랑 딱 접해 있어서 소금 생산권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소금이요. 고대는 엄청 중요하죠. 네, 게다가 강력한 철기 문명까지 보유하고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철하고 소금은 곧 제국의 절대적인 부와 군사력이었습니다. 쌀, 소금, 그리고 철.
사실상 고대 국가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그 필수 아이템 3종 세트를 전부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하고 고조선의 전쟁은요. 무슨 한반도 북부의 작은 땅덩어리 하나 차지하려고 싸운 그런 변방의 국지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말 그대로 대륙의 패권을 두고 벌어진 세계 대전이었죠. 근데 이 전쟁의 양상을 기록한 사마천의 사기나 반고의 한서 같은 한나라 쪽 기록을 아주 꼼꼼히 읽어보면 굉장히 기이한 모순이 발견됩니다. 모순이요? 어떤 모순이죠? 기록의 겉면에는 우리 한나라 군대가 고조선을 쳐서 대승을 거뒀다. 적의 심정부를 완벽히 함락시켰다. 막 이러면서 황제의 위협을 엄청나게 창령해놨어요. 네, 승전보를 울렸군요. 근데 정작 승전보를 울리면서 돌아온 그 한나라의 핵심 장수들에 대한 처벌 기록을 보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황제가 이 개선 장군들을 포상하기는커녕 줄줄이 참수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서민으로 싹 다 강등시켜버립니다. 아니 잠깐 적국을 멸망시키고 돌아온 전쟁 영웅들 목을 찼다고요? 상식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이겼다면서요? 바로 그 행간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겁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고조선 군대에게 한나라 군대가 철저하게 유린당하면서 패전을 거듭했던 거예요. 아, 졌는데 이겼다고 뻥을 친 거군요. 그렇죠. 황제의 자존심과 그 중화사상이라는 엄청난 콤플렉스 때문에 국가 공식사서에는 차마 패배를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상으로는 이겼다, 정복했다, 조작해놓고 실제로는 패전의 책임을 물어서 자기 장수들을 처형하는 그런 인지부조화적인 기록이 역사소에 고스란히 남아버린 거죠. 와, 승자의 기록이라는 게 늘 진실만을 담고 있는 건 아니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네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정말 거대한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까 기자의 고향 서화부터 무덤 몽현, 그리고 한나라와의 그 세계대전까지 이토록 웅장하고 거대한 동이족의 대륙 역사가 실제했는데 대체 왜 우리의 국사 교과서나 상식 속에서는 이 모든 무대가 저 좁은 한반도 반도 안으로 억지로 우겨 넣어져 있는 걸까요? 그게 사실 가장 뼈아픈 역사적 미스테리죠. 대체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내비게이션 주소 자체를 통째로 조작해버린 겁니까? 그 역사적 흑막을 제대로 추적하려면요. 시계를 훌쩍 돌려서 명나라가 건국되고 고려가 멸망하면서 조선이 세워지던 그 14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대격변기로 딱 들어가야 합니다. 네, 고려 말 조선 초네요. 네, 이 거대한 지리적 조작의 배후에는요.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 그리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라는 두 권력자 사이에 아주 은밀하고도 치열한 정치적 타협이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연 그 두 창업군주들의 만남이네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두 사람 모두 자기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이른바 쿠데타 세력이었다는 점이죠. 정통성 컴플렉스요. 네. 주원장은 남경 일대에서 홍건적의 난을 주도하면서 일어난 농민 반란군 출신이었잖아요. 몽곤족인 원나라를 북쪽으로 쫙 밀어내고 대륙에 명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여전히 북원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렸고 스스로 정통성에 대한 극심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성계 역시 마찬가지였죠. 요동을 정벌하려고 군대를 보냈더니 거기서 군대를 휙 되돌리는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500년이나 된 합복적 왕조인 고려를 무너뜨린 인물이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정권의 아주 절박한 니즈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명나라 주원장은 중원대륙 전체를 온전히 한족만의 역사와 영토로 독점하고 싶었어요. 네네. 대륙 곳곳에 남아있는 동이족, 그리고 고구려나 고려의 지명과 흔적들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아주 눈의 가시였죠. 반면에 이성계 입장에서는 새롭게 세운 조선 왕조의 권력을 꽉 유지하고 반대파를 억누르기 위해서 당시에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명나라 황제의 절대적인 승인과 정치적 보호막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명나라는 우리가 너희를 정통 왕조로 인정해주고 보호해줄 테니까 대신 너희 선조들이 대륙을 막 호령했던 그 눈에 거슬리는 역사랑 지명들은 전부 다 저기 너희 반도 안으로 싸들고 들어가라 이렇게 압박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조선은 자기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선조들의 그 광활한 역사를 팔아넘기는 끔찍한 거래를 한 거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대륙에 쫙 퍼져 있는 수천 개의 지명과 역사를 어떻게 그 좁은 반도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물리적인 땅을 칼로 베어올 순 없잖아요. 그렇죠. 땅을 가져올 순 없죠. 그래서 조선은 전 세계 역사상 진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괴한 국가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딱 보면 음양산정도감이라는 특수기구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등장해요. 음양선정도감이요? 이름부터 좀 기괴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부서졌나요? 대륙 동부부터 한반도까지 길게 뻗어 있던 그 고려의 수많은 지역명, 산맥 이름, 강 이름들을 모조리 뜯어 고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대륙에 있던 고조선, 고구려의 역사적 지명들을 한반도 내부 지형에다가 억지로 꿰맞춰서 간판을 바꿔다는 일이었죠. 아, 지명을 이식했다고요? 네, 예를 들어 대륙에 있던 특정한 산의 이름을 한반도의 적당한 산에 턱 붙여버리고 대륙의 강 이름을 한반도의 강 이름으로 싹 덮어 씌우는 식입니다. 거대한 지명의 대축소 이식 수술을 국가 차원에서 그냥 감행해버린 거예요. 와,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아무리 막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해도 수십,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백성들이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던 진짜 고향은 저기 산동반도 넘어 대륙인데 왜 갑자기 우리 동네 이름을 저기로 바꾸고 우리가 반도에만 살았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이러면서 엄청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했겠죠. 수천 년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중의 기억을 어떻게 그렇게 단숨에 지울 수가 있죠?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이 조선 초기의 역사가 얼마나 피비린내나는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람 뇌리에 박힌 기억하고 공간의 정체성을 지우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강압적인 교육? 그 기억을 증명할 수 있는 물질적 증거를 모조리 싹 소각해버리고 그것을 발설하는 자를 무조건 죽이는 공포정치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조선 건국 초기부터 약 100년 가까이 집요하게 진행된 아주 끔찍한 기록말살의 현장이 생생하게 적혀 있어요. 잠깐, 그 진시황이 했다던 그 악명 높은 분서갱유 같은 일이 조선에서도 일어났다는 건가요? 진시황의 분서갱유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태종, 세조, 성종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년간 지속적으로 전국 단위의 수생령이 떨어집니다. 100년이나요. 와. 실록 기록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 볼게요. 지리지, 음양서, 그리고 고대 역사가 담긴 책들을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면 책을 압수해서 불태우는 건 물론이고 그 소지자는 그 자리에서 무조건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아, 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그냥 평범한 선비나 농민이 대륙 시절 역사가 담긴 막 낡은 지도책 하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물려준 고향 지리지 하나 몰래 숨겨뒀다는 이유만으로 관군한테 끌려가서 목이 잘렸다는 거잖아요. 네, 목숨을 걸어야 했죠. 대체 그 책들이 권력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었길래 그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사람을 짓밟았던 걸까요? 그 대륙 지명에 남아있는 책, 동해족의 영광과 한반도를 벗어나는 광활한 역사가 기록된 문서들은 곧 조선 왕조가 명나라하고 맺은 그 치욕적인 뒷거래를 폭로하는 증거물이었으니까요. 아, 정통성을 흔드는 뇌관이었군요. 네, 그것은 곧 이성계 가문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요, 민간의 모든 지리지를 싹 수거해서 내전에서 비밀리에 사용할 만한 것만 고치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거나 불태워 없애라,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국가 최고 권력이 주도해서 역사의 기억을 완전히 난도질하고 재단한 거네요. 철저한 은폐 작업이었죠. 근데 책을 태우고 사람을 죽이는 공포가 무려 100년이나 지속됐다면 한 3, 4대가 지나는 동안 대륙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입 밖으로 꺼내선 안 될 금기가 됐겠군요. 완벽한 금기어죠. 근데 그래도 책이 없어져도 상인들이 무역을 하러 대륙에 다녀오면 우리 옛날 역사책에 있던 서화, 몽현지명이 대륙에 그대로 있던데 하고 소문을 막 낼 수도 있잖아요. 사람 입을 다 막을 순 없으니까. 아, 완벽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선택한 마지막 쇄기가 바로 고립이었습니다. 고립이요? 조선이 그토록 상업이랑 대외무역을 막 천시하고 철저하게 농업만을 통제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강력한 해금 정책, 즉 바다로 나가는 걸 아예 막아버리고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다 끊어버렸죠. 아, 그래서 무역을. 네, 백성들을 한반도라는 이 좁은 땅에 꽉 가둬놓고 흙만 파먹고 살게 만든 겁니다. 상인들 입통해서 진짜 역사의 공간이 알려지는 거, 그 물리적인 기회 자체를 원천봉쇄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상인들이 대륙을 막 오가면서 진짜 서화랑 몽연을 보고 듣고 전파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백성들의 발 자체를 묶어버린 겁니다. 50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어진 이 지독한 통제와 억압, 사상 유례없는 쇄국 정책이
민중의 뇌리에서 대륙의 기억을 완전히 아예 증발시켜버렸습니다. 500년 동안 눈과 귀 그리고 발까지 묶어버렸으니 진짜 대륙을 호령했던 팩트의 역사는 한낱 곰과 호랑이의 신화로 전락해버리고 조작된 지도가 굳건한 상식이 되어버린 거군요. 비극적인 결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반도 안으로 쪼그라든 역사를 훗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조선사 편수회가 엄청 반갑게 가져다가 식민지배 정당화하려고 반도사관으로 겹겹이 막 시멘트 칠해서 우리 머릿속에 완벽히 박아버린 거고요. 네, 역사의 비극이 정말 꼬리를 물고 이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고대사만 딱 들여다보면 막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모든 게 흐릿하고 모순투성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애초에 누군가에 의해서 완전히 왜곡되고 축소된 이상한 렌즈를 끼고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짚어본 이 깊고도 충격적인 팩트들이 단순히 옛날에 그런 억울한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넘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네, 과거의 문제가 아니죠. 이 잊힌 진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왜 그토록 치명적으로 중요한 걸까요?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을 딱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백해집니다. 지금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북공정이라는 거대한 역사 왜곡 프로젝트를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엄청 자주 접하는 문제잖아요. 막 고구려나 백제, 발해 역사를 자신들의 지방 정권이었다? 이렇게 우기는 작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중국의 의도는 단순히 옛날 역사책 한 줄 바꾸려는 그런 학술적 자존심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진짜 목적이 뭔가요? 고구려와 백제를 중국의 변방 역사로 딱 편입시킨다는 건 궁극적으로 그 영토였던 한반도 북부, 나아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역사적 지배권을 주장하기 위한 명분을 차곡차곡 쌓는 행위입니다. 명분 쌓기요? 훗날 동아시아에 어떤 지정학적 위기가 딱 발생했을 때 이곳은 원래 우리 중국의 영토였다 라면서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영토적 무기를 무섭게 재련하고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통찰이네요. 결국 역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화석 같은 게 아니라 미래의 영토와 국경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심청 탐구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 그 무기를 막아낼 가장 강력한 논리적 방패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고조선과 고구려가 무슨 한나라 황제한테 조공이라 바치던 변방의 소국이 아니라 대륙 중심부에서 그들과 대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패권을 다투었던 독립적인 거대 제국이었다는 사실. 네네. 서화, 몽현 같은 진짜 지명들이 대륙에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그 지리적 팩트, 왜곡되지 않은 원문 서서들이 증명하는 이 진실을 우리가 아주 명확히 꿰뚫고 있어야만 저들의 그 무서운 역사 공정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방어의 첫걸음은 우리가 내비게이션 주소를 다시 올바르게 재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 정말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진짜 인식의 지평이 무한하게 막 확장되는 경험이었어요. 저 역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곰과 호랑이의 그 굴레를 딱 벗어던진 단군과 고조선의 실체, 또 군자의 나라이자 강력한 철기 제국이었던 동이족의 진면목, 대륙 중앙에 진짜 화석처럼 남아있는 기자조선의 명백한 증거들, 그리고 권력 유지하려고 백성들 기억을 불태우고 지도를 조작했던 두 창업군주의 아주 은밀한 흑막까지요. 네, 500년 넘게 묵혀있던 그 흙탕물이 싹 가라앉으니까 마침내 땅에 새겨진 진실이 수면 위로 딱 떠올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권력자들이 아무리 책을 불태우고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거대한 대륙의 땅덩어리에 새겨진 이름과 흔적은 결코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이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화두로 던져주실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전혀 의심치 않는 현대의 상식이나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지도 위에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그어져 있는 국경선들 중에서 말입니다. 네네. 혹시 수백 년 뒤 후대 사람들이 그 지도를 다시 딱 들여다봤을 때 그것들 역시 현재의 특정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타협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대한 종이 위의 조작으로 밝혀질 만한 것들이 과연 단 하나도 없을까요? 와, 지금 우리가 완벽한 진리라고 믿으면서 바라보는 이 세상의 지도는 영원불변의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승자들의 조용하고 은밀한 합의문일 뿐일까요? 진실일까? 승자들의 합의문일까?
오늘 밤엔 제 책상 위에 놓인 그 세계 지도가 완전히 낯선 암호문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기억의 분석 행위가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함과 함께 말이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하고도 매력적인 화두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남겨두고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더욱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눈이 멀었다